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뛰어든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 특별히 이진복 청와대 아니죠, 대통령실 정무수석, 그 입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다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 같은 대사, 이 발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진복 정무수석의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무슨 군사독재 시절에 경호처장쯤이 하는 얘기 같아요. 그래요? 이게 그럼 말하면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무수석이 이 말 말고도 안철수 의원 비판, 다른 그전에는 나경원 전 의원 비판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기자들 앞에서도 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이진복 수석님이 국회의원도 하셨잖아요. 예. 3선을 하셨고. 예. 그야말로 정무수석은 청와대 내에 다른 수석하고는 좀 다른, 그야말로 이제 정무적인 사안들을 추진하고 처리를 하고 하는 그런 곳인데. 야당 의원들도 만나고요, 협치도 이끌어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가장 좀 이견이 많이 발생하고 아주 디테일한 이 견해들이 조금 달리 조금 이렇게 충돌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해 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대통령과 늘 이야기를 깊게 나누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한 상황, 디테일한 상황,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하고. 그런데 예. 정치인 이진복, 정무수석 이진복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지시한 대로만 하니까. 그래서 대통령 모시기가 아마 가장 쉬운 정무수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네. 우선 대통령이 아주 단선적이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매우 포갑적이거든요. 네. 적어도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주자들과의 관계에서 일종의 이제 정리 과정들인데, 이때 보여줬던 태도, 모습, 말, 메시지 이런 것은 단순하고 포갑적이에요.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모시기는 아주 가장 쉽고, 그 대신 정치인 출신 이진복 정무수석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후보죠. 이진복 정무수석 대통령 잘못 모시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 모시고 있는 것 정도를 넘어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과 정무수석이 그야말로 수평적으로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이, 예? 의견을 주고받고 조율하고 정무적 사안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돼서 안철수 의원과 관련돼서 유난연대에 대해서 직접 국회에 찾아와가지고 얘기했죠. 경고를 하고, 네. 직접 언론인들 상대로 브리핑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것도 처음 있는 장면이지만, 네. 그거는 정무수석이 대통령에게 아무 얘기도 못하고 아무 조율도 못한다는 아주, 저는 확증적 장면이 바로 이 안윤연대 비판하면서 기자 브리핑을 했던 거거든요. 네. 방식이라도 비공개적으로, 당 지도부에게 비공개적으로 이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이었어야 하는데, 아예 공개적으로 내용도 대통령 말을 그대로 갖다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기 때문에요. 네. 정무수석은 대통령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요. 네. 모시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조율도 해야 되고. 네. 그런데 모실 필요가 없이 그냥 지시하는 대로 아무 의견 제시도 못하고 지시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네. 아마 기분은 별로지만은 하여튼 모시기는 가장 쉬울 겁니다. 아니 근데 정치적으로 항상 바른 판단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 파장이 어떻게 미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잘못되는 것 같으니 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정부 초기에 예. 어디 인터뷰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리더십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그런 인터뷰였는데요. 대통령은 이 대통령실 내에서도 다 공식적인 체계가 있잖아요. 네. 그것을 작은 단위로 혹은 또 개인 독대로 혹은 또 공식적인 큰 단위로 중 단위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보고 라인을 굉장히 다양하게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은 제가 보기엔 대통령 그냥 혼자 한 30분씩 얘기하고 네. 대통령 혼자 결정하고 네.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대꾸를 못하고 반론 제기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내의 참모진들 자체가 네. 권위적 일방통행식 대통령의 오더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받아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권위주의의 산실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대통령 말이 그냥 짐이 곧 국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무오류의 존재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 존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부에서. 그러면은 대통령의 오류나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 대통령의 잘못된 언어, 태도, 또 정책 결정 이런 것을 누구도 지금 제어할 수 있는 제어는커녕 반론할 수 없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요. 네. 하여튼 여기는 하여튼 절대 존엄이 돼가는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이죠. 문재인 청와대는 어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이 큰 단위의 보고 체계와 회의 체계, 작은 단위, 중 단위, 개별 단위 이런 걸 갖고 중요한 문제일수록 대통령이 이 라인들을 여러 가지 라인들을 가동을 해서 이 대통령께서 판단하시는데 아주 다양한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중층적인 그런 장치를 통해서 정보와 보고가 왜곡되지 않게 하고 판단의 준거들을 다양하게 그렇게 갖고 가는 그 체계를 하셨죠. 그러니까 참모진이나 대통령실 청와대 이외의 다른 민간 라인, 사적 라인을 가지고 정책 결정이나 정무적 판단을 하시고 하는데 그걸 가동했던 것이 아니고 청와대 내에서 큰 라인, 작은 라인, 중 라인, 개별 라인들을 청와대 내에서 아주 복잡한 문제이고 어렵고 중요한 문제일수록 다양하게 가동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언로가 살아 있었고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었고 저만 하더라도 사실 좀 볼륨이 높아질 정도로 대통령과 이렇게 토론하고 얘기해. 의견 충돌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그냥 합니다. 그냥요? 아니 최종 판단은 대통령이시지만요. 네. 거부될 때도 있거든요. 정무수석의 얘기가. 네. 그러나 저하고 대통령과의 이 대화로만 대통령이 판단을 하시지 않고요. 네. 또 먼저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이라든가 또 이제 소단위 서너 명 단위의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테이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하시기 때문에요. 네. 하여튼 충분히 얘기하고 또 판단은 대통령이 하시고 그런 거죠. 문 대통령은 당비 얼마 내셨어요?
아마 저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내셨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예. 네. 윤 대통령 당비 300만 원 내는데 이런 말도 못하냐 이 얘기 나왔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300억을 내더라도 이런 거 아닙니까? 선출직이나 정무직은 일반 공무원과는 다르게 당원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은 정당의 후보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네. 당적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당에서 규정한 대로 당비를 내는 거예요. 대통령만 내는 것이 아니고 네. 국회의원들은 100만 원씩 내는 거고 일반 당원은 1,000원 내는 당원도 있고 네. 또 각 보직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진 대로 내는 거지 네. 대통령이 무슨 당에 떡 먹으라고 던져주듯이 300만 원 내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 정해졌어요? 그렇습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것과 당비를 내는 것과 그렇죠. 공직자 네. 행정의 수반으로서 정치적 중립과는 네.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돈 내는데 이런 것도 못하냐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국회의원들 우리나 당에 판공비로 좀 풀면서 전부 다 나만 따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구시대적일 뿐만이 아니고 매우 위험한 발상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야말로 칼날위에 서 있다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했던 말과 행위들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도 저거는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두고두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직접 이 당권 경쟁에 뛰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라는 것은 정말로 이게 한번 그렇게 형성이 되면요. 네. 총선 과정에서도 박근혜 대통령도 공천 개입으로 유죄를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당권 개입, 전당대회 개입, 그다음에 그것도 포지티브한 방식이 아니고 윤심을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시그널 주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직접적이고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하나하나씩 제거해가는 네. 이런 과정에서 수많은 이 행위와 언어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이거 다 무덤까지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선 때도 이런 문화는 이어지게 돼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비로 월 200만 원 내셨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200만 원인가 300만 원 네. 정도 그건 이제 당의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당 규정으로 200만 원 내셨고요. 국회의원은 월 75만 원 내고요. 당직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월 100만 원, 당대표는 150만 원을 당비로 낸다고 합니다. 이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무수석님은 민주당의 전략가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오는데요. 네. 국회에 올 때마다 이렇게 뉴스를 만들고 가는데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은 이미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공무위원으로서만 본인이 이렇게 행위를 하고 태도를 갖고 간다면 저렇게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정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정치가 비아냥이나 갈라치기 정치로 보여져요. 네. 그리고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또 이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도 매우 선택적인 그런 이제 편향을 한동훈 장관이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런 말들이 쌓여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것이 화살되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치는 하는데 이미 시작은 했는데 네. 아주 이 갈라치기 정치, 비아냥 정치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게도 아마 앞으로 정치하는데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족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지금 쏟아내는 말, 태도 이런 것들이 결국 화살로 돌아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판결이 있었고요. 곽상도 전 의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정말 특히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국민들도 그랬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건 우리 사회의 상식뿐만이 아니고 네. 그동안 지켜져 왔던 어떤 기준들도 이런 창조적 이 판결 내용 때문에 아마 굉장히 무너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떻게 보면 이 판결 하나로도 뭐라 그럴까요? 조정을 울릴 정도의 충격적 판결이라고.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에 스튜디오에 모셔서 더 세밀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유하영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